보통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추천이나 타인의 이야기에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철저히 자기의 어떤 믿는 가치라든가 그런 조사나 판단에 따라 해야 되고요. 인간의 감정 중에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그런 감정을 인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러기 전에 한번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안녕하세요. 매경 자이언트TV의 안갑성 기자입니다. 워런 버핏은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가족분들에게 자산의 90%는 S&P 500 지수를 추종하는 인덱스 펀드를 투자하고 나머지 10%는 미국 국채에 투자하라고 당부를 하셨는데요. 이것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은 그냥 무지성으로 S&P 500 ETF를 사모으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이 무지성으로 S&P 500 ETF를 그냥 사모으는 게 꼭 최선인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신 분이 있습니다. 요즘 대세인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국내 최초로 미국 주식에서 업계 최저 수수료로 소수점 매매를 통해서 무지성 S&P 500 ETF를 사모으시는 것보다 더 좋은 수익률을 낼 수 있도록 서비스를 해주시는 5월 앱이 있습니다. 이 5월 앱을 개발하신 쿼라소프트의 변창환 대표님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대표님. 대표님 저 이력을 보니 이제 카이스트 컴공과 출신의 이제 삼성자산운용에서 펀드 매니저를 경험을 하셨고요. 이 다음에 이번 새로 창업을 하신 게 이제 미국 주식을 인공지능이 소수점 매매를 투자를 해주는 이 서비스 회사를 창업을 하신 건데, 뭐 펀드 매니저 생활을 접고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핀테크죠. 핀테크를 창업하시게 된 이유가 계기가 있나요? 네. 제가 펀드 매니저 처음 시작한 게 2006년도에 시작을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다시 금융위기를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겪었고요. 저도 대부분의 여러분들처럼 주식 투자를 하면서 개인 투자를 했을 때, 특히 금융위기 당시 때 큰 이제 주식 투자의 실패를 경험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제 그게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어떤 인간의 어떤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를 할 때 일반적으로 실패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 최신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서 좀 극복을 해내고, 이게 결국에는 이제 저도 이제 그런 원리를 깨닫다 보니까 이제 이거를 많은 일반 대중들한테도 그런 어떤 인공지능 기술로서 성공 투자하는 원칙을 배워서 이제 더 나은 투자 성과를 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만들고 싶어서, 그런 문제를 풀고 싶어서 창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이 질문 피해갈 수 없겠네요. 2008년에 좀 뼈아픈 투자 실패를 겪으셨다고 하는데, 네. 사실 2008년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차화정 장세라고 해서 2010년대 이후로 한국이 이제 인프라 붐도 일고 중국이 인프라 붐 타서 뭔가 차화정 장세에 올라타신 분들은 수입을 많이 얻으셨는데, 혹시 뭐 어떤 점에서 왜 투자 실패를 라고 말씀하셨는지. 네. 제가 처음 주식 투자를 시작을 한 거는 아무래도 입사를 하면서 그때 당시에 정말 이제 펀드 붐이라고 불 정도로 이제 주식시장이 화랑이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투자를 2006년도에 올라가면서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이제 주식이 한 7년, 8년 계속까지 올라갔어요. 굉장히 고점을 계속 갱신하면서 올라갔는데,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좀 올라가니까 이제 입사도 했고, 약간의 캐시 여유도 있고, 신용대출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더 들어갔습니다. 올라가서. 근데 그게 고점이더라고요. 그래서 고점이고, 사실 그 이후에 이제 리만 브라더스 파산 이후부터 이제 장이 급격하게 큰 이제 하락을 가지면서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그래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렇게 되니까 이제 손실을 보고 있는 구간으로 들어갔고요. 또 손실을 좀 이렇게 한 방에 만회하고자 예전 벌었던 기억이 있으니까 그때 더 빚을 냈습니다. 더 빚을 내가지고 더 매수를 했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2009년도에 하면서 저희 코스피 지수가 1000이 이제 계속 깨집니다. 1000이 깨지고, 아직도 기억납니다. 그날 1000이 세 번째 깨졌던 날이 있었습니다. 2009년 상반기에. 그날 이제 워렌 버핏이 미국 메이저 방송에 나와가지고 자기가 미국 시장에 대해서 잘못 판단을 했다. 미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다. 이런 자극적인 코테이션이 딱 다른 기사를 제가 그날 아침에 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전날 미국 시장은 5% 넘게 하락을 했었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그날 머리가 하얗게지면서 제가 가지고 있던 모든 주식 포지션을 그날 하루 이제 모든 금융회사를 투어를 다니면서 전부 다 청산을 했습니다. 전부 다 청산. 봤더니 이제 그날이 다시는 오지 않은 영원한 진물당기였더라고요. 다시 오지 않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운 건, 여기 이제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사람이 한번 이렇게 입장을 바꾸게 되면 일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이제 그럼 한번 그렇게 해서 모든 걸 청산하게 되면, 아무리 제가
주식의 그 강세를 믿었다 하더라도 이미 이제 다시 사는 그런 행위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회복되는 장에서도 회복을 못 했습니다.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실전 투자자분들이 2020년 코로나 때, 네. 코로나 이전에 주식 하시던 분들은 코로나 때 많이 사실 손실 많이 보신 분도 있을 텐데, 그때 경험이 뭔가 좀 되풀이되는 느낌인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이 직접 이제 금융위기 당시 이제 투자 손실을 입으신 걸 이후로 깨달음을 얻으셔서 어쨌든 그 2020년 코로나 이후에는 좀 그래도 좀 다른 전략으로 접근하셨을 것 같은데, 최근 사실 비슷한 것 같아요. 최근에도 코로나 때 이제 주식 투자를 본격적으로 시작하셔서 이제 계속 상승장에서 이제 시드를 늘려 나가시다가 2022년 작년에 역대급 하락장이었죠. 거기도 역대급 하락장에 사실 얻어맞고 지금 물려 계신 분들이 꽤 되는 걸로 아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좀 어떤 조언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뭐 사실은 이러한 지금 그 대부분의 지금 투자자분들이 겪고 있는 상황은 일반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거고요. 실제 제가 말씀드렸던 이제 제 경험을 토대로도 설명을 드리게 되면, 그러니까 그 보통 이런 경우에는 타인의 추천이나 타인의 이야기에 많이 이렇게 그 유혹을 당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투자는 그 어떤 종목을 선정을 할 때는 철저히 자기의 어떤 믿는 가치라든가 그런 그 조사나 판단에 따라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 투자 실패가 제가 했던 경험을 이제 뭐 학계에서도 많이 연구되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인간의 감정 중에 그 탐욕과 공포라고 하는 감정이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게 이제 언급이 되는데요. 이제 그런 감정을 인해 결정을 내릴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근데 그러기 전에 한번 차분하게 현재 상황을 한번 판단해 보시고, 중요한 건 장기적인 시각입니다. 내가 정말 이 주식시장에 대한 장기 성장을 믿고 있는지 아닌지 뭐 그런 거에 따라 투자 계획을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조금 더 이제 투자나 주식 투자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드릴 텐데 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좀 지식을 좀 늘리신 다음에 좀 앞으로 현명한 어떤 그런 성공 투자에 위한 방향을 찾길 바랍니다. 네. 그러면 사실 이제 탐욕과 공포가 어떻게 보면 제 주식 투자에서 뭔가 위험과 개인의 실패 그리고 수익을 뭔가 관리할 수 있는 뭔가 키워드가 될 텐데, 이 한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사실 이 머리로는 이런 탐욕과 공포에 대해서 아셔도 실제 투자에서는 많이 실패를 하신 경우가 많은데 왜 그렇게 되는 건가요? 네. 이게 그 많은 이제 투자자들이 그 실패하는 이유로는 이미 이제 행동 경제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생길 정도로 거기 행동 경제에서 지목하는 그 우리가 어떤 편향된 행동, 영어로는 behavioral bias라고 부르는데 편향된 행동들을 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실험들이라든가 실제 계좌의 그런 수익률 데이터를 통해서 이미 확인이 되고 증명이 됐던 내용들인데요. 그런 이제 대표적인 예로서 뭐 과도한 자신감 편향, 그다음에 손실 회피 상향, 또는 이제 뭐 집착 편향, 또는 이제 추억의 절명 효과, 또는 이제 집단 행동 편향, 이렇게 뭐 들 수가 있습니다. 뭐 과도한 자신감 편향인 예를 들면은 주가는 예측 불가능한데 자신이 예를 들어 삼성전자가 오를 거라고 딱 예측을 했어요. 그러면은 그게 맞다라고 믿는 성향입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자신감을 갖는 거죠. 실제 현실 결과가 그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두 번째는 이제 뭐 손실회피 성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많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제가 어떤 믿고 주식을 샀는데 주식을 하락해서 손실을 보고 있어요. 그런데 손실을 지금 이게 주식을 팔면 손실 확정이 됐게 되니까 그러면은 그런 손실을 확정짓는 걸 피하고 싶어서 계속 그걸 물타기 하거나 그냥 자르지 못하고 계속 가져가는 거를 손실회피 성향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집착 평양은 제가 했던 겁니다. 한번 자기가 어떤 그 뭐 방향에 대해 상승이나 하락에 대해서 그 딱 생각을 하게 되면 그걸 잘 못 바꿉니다. 네, 그런 집착 평양이 있고요. 그리고 추억의 절망 효과는 그것도 제가 경험했던 겁니다. 2008 그 폭락하기 직전에 너무나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너무나 큰 수익을 한번 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계속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그때 기억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 해서 좀 약간 하락을 할 때는 좀 더 많은 빚을 내서 과도하게 위험을 지는 그런 효과를 말을 하고요. 집단 행동 평양 같은 경우에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리딩방들 좋아하시죠? 아니면 누가 이제 잘하는 사람이 한 다음에 따라서 하고 하는 거, 그렇게 하는 이제 그런 행동들이 이제 자주 이제 관찰이 되고요. 그런 부분을 부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왜 편향이라고 부르게 되냐면 실제 이것들이 투자 결과에 좋지 않기 때문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거를 조금 다 이해하고 그다음에 이런 거를 좀 이제 피하는 방법으로 접근하게 된다고 하면 투자 성과가 개선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주식을 사는 순간 말씀하신 각종 편향들에 휩싸이게 된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AI가 나와서 뭔가 투자를 도와주는 서비스가 나오게 된 건데, 제가 5월 서비스를 보니까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나만의 벤치마크 지수를 만들 수 있다. 결국 나만의 ETF를 만들 수 있다. 그 뜻인데요. 이 다이렉트 인덱싱이
이 기존의 ETF 상품 사실 되게 종류도 너무 많고 다양하게 잘 나와 있는데 왜 필요한가요, 개인들에게? 네. 이제 전통적인 ETF에 비했을 때, 그 다이렉트 인덱싱이라고 하는 그 서비스의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은 그 첫 번째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절세 전략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건데요. 그러니까 ETF에서는 불가능한데, 다이렉트 인덱싱은 ETF를 구성하는, 그러니까 지수를 구성하는 종목을 직접 이렇게 하나하나 다 사는 방법이기 때문에 개별 종목들의 어떤 그 평가 손익이라든가 그 실현 손익 같은 것들을 잘 관리를 하게 되면 텍스로스 하베스팅이라고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전략입니다. 미국에서는 정말 잘 알려져 있는 전략이고요. 그런 전략을 다이렉트 인덱스 시장에서는 구현할 수 있게 돼서 지수 대비 초과 성과가 날 수 있는 부분이 그 ETF, 동일한 ETF보다 더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은 ETF는 딱 정해져 있는 지수들만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 자기 마음대로 이제 종목을 구성할 수 있고 지수를 구성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매력적이고요. 이게 결국에는 미국 시장의 장기 성장을 믿지만 워렌 버핏처럼 투자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만의 투자 전략을 구성을 해서 그런 장기에 안정적인 성과를 낼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이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가 굉장히 그 혜택이 많은 그런 서비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제가 사실 이제 방송 촬영에 앞서서 좀 이제 서비스를 제가 앱을 실제로 깔고 좀 설치를 해봤는데요. 보니까 자신만의 현금 비중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제 S&P 500과 나스닥 100 지수를 구성한 종목 중에서 좀 대표적인 종목만 골라서 이제 종목 피킹해서 포트폴리오를 짜게 이제 도와주시는 기능이 있는데, 이 사실 이제 거기 다른 방식도 좀 있더라고요. 그냥 기존대로 그냥 시가총액 가중 방식으로 이제 종목 투자를 하는 S&P 500 기존의 ETF와 비슷한 컨셉의 이제 상품도 있었고, 아니면 동일 비중 이제 S&P 500 ETF로 해서 같은 비중으로 이제 그 S&P 500을 구성하는 모든 종목을 담을 수 있는 이런 전략, 그리고 그 5월에서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이제 제공하는 캘리 비중 이 포트폴리오 세 가지 기능을 일단 메인으로 쓸 수 있더라고요. 근데 기존의 이제 시총 방식인 아니면 또 동일 비중 방식 ETF는 이미 뭐 다들 많이 아시죠? 뭐 VO, IVV, 아니면 뭐 동일 비중으로 따지면 RSP, 뭐 이런 ETF들이 이미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5월에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동일 비중이나 시총 방식 ETF가 있는데 굳이 이 기능을 쓸 필요는 없을 것 같거든요. 네. 예. 이제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투자자들에게 되는 그런 ETF 투자가 일반적으로 좋은 선택이 맞습니다. 근데 이러한 그 ETF 방법 투자 중에서는 그 대표 지수를 따라가는 뭐 동일 비중이나 시총 비중이나 그런 ETF를 선택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이제 5월에 다이렉트 인덱싱 서비스를 쓰게 되면은 그 투자자가 가져가는 어떤 혜택이 더 커집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예를 드는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절세 전략을 구현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ETF는 한 종목처럼 이제 취급이 되기 때문에 세금에서 어떠한 절세 전략을 구현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동일한 S&P 500을 추종하는 뭐 시가총액 방식의 ETF를 투자를 하더라도 그 다이렉트 인덱싱 방법을 통하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텍스로스 하베스팅을 굉장히 간편하게 쓸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 똑같은 그 금액을 투자했을 때 연간 이제 추가 수익을 더 낼 수 있는 부분이 저희가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2% 정도가 더 나옵니다. 근데 이게 1년에 2%지 장기 뭐 이렇게 그로 복리로 누적이 되게 되면 나중에 최종 수익금 차이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가 벌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제 이 서비스가 기본적으로는 이용 비용으로서 그 신탁 보수와 같은 연간 이제 0.8%가 나가는 게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비했을 때 뭐 전세 전략이라든가 이런 전략을 통해 가지고 얻어갈 수 있는 소비자 효용이 어떻게 보면 그거보다 몇 배 더 크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탁 보수가 0.8%면 뭔가 그냥 기존의 패시브 ETF 스타일이 보통 이제 VO를 예를 들면 0.03 정도 되는데, 뭐 겉으로 보면 비싸 보일 수 있지만 절세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이 절세 효과라는 건 이제 해외 주식에 대한 양도 차익을 이제 연간 250만 원까지는 지금 공제 혜택을 주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250만 원을 ETF로 내기에는 충분치 않은데 이 텍스로스 전략, 이 절세 전략 이용하면은 다이렉트 인덱싱을 통해서 더 아낄 수 있다. 이제 250만 원보다 더 아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말씀이시죠? 네, 예.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하길래 이제 절세를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수수료도 어느 정도 당연히 좀 비용이 좀 더 있다 보니까 절세 전략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있을 텐데, 절세 과정이 좀 어떻게 벌어지는지, 실제로 뭔가 캘리 비중, 아니면 진짜 5월에 있는 탑재된 앱을 서비스 이용했을 때 어느 정도의 기대 돈을 더 벌 수 있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보통 이제 실현 손익이 나와 있는 상황을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지금 올해 제가 투자를 해서 3천만 원의 주식에 이제 수익이 났어요. 주식 투자를 해가지고 샀다가 파는 거를 이제 확정 지었다고 하는데 그게 3천만 원. 3천만 원 현재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다이렉트 인덱싱 투자를 하면서 다른 주식들은 어떤 건 좀 이제 제가 들어갔던 가격보다 빠져가지고
현재 평가 손실이 1,000만 원 정도 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두고 이제 내년 넘어가 버리게 되면 이제 확정된 수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물리기 때문에 이 3천만 원에 대해서 이제 세금을 물려야 돼서 이제 한 600만 원 정도 세금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평가 손실 나고 있던 거를 제가 팔았다가 다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먼저 이거를 손실을 1,000만 원을 확정을 지우고 다시 이제 매수를 했으니까 포지션은 그대로 유지한 상태에서 그렇게 되면은 이 수익 3천만 원과 이제 손실 확정 지은 1,000만 원이 합쳐져 가지고 총 이제 실현된 이제 수익이 2천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죠. 그러면 세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즉 이러한 형태의 다양한 시나리오가 있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시나리오에 맞게 효율적으로 그 실현 수익을 관리해주는 전략을 텍스로스 하베스팅 전략이라고 부릅니다. 네. 이제 이거를 저희가 장기적으로 뭐 투자하는 금액을 이제 적절히 이제 우리가 합리적으로 설정을 하고 10년간, 20년간 돌려봤을 때 저희 연구 결과에서도 그렇고요. 아니면 여기 보여드리는 것처럼 해외에서 뭐 벵가드라든가 그런 유명한 그 리서치 기관에서 연구했던 결과도 일관되게 나오는 거는 한 연간 2% 정도를 이 전략으로 아웃퍼폼을 할 수 있다는 게 증명되어 있습니다.